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험 공부, 암기, 영어 단어, 역사 연도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억을 공부할 때나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기억이라고 쓰고 감정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키운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만 알고 지내던 먼 친척의 부고를 들었을 때는 같은 정도의 슬픔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함께 쌓은 기억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밥을 주고 산책하고 눈을 맞추고 함께 잠들었던 수많은 기억이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명절에만 잠깐 만나 공유한 기억이 적다면 감정 역시 깊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풍부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외우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공감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감정은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와 가까이 지낼 것인지, 무엇을 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갔습니다. 그 선택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마음의 끌림과 불편함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뒤에는 과거에 경험하고 축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많고, 다양한 사람과 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많습니다. 기억이 풍부해지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풍부해지면 판단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억이 적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머릿속은 더 복잡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선택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일정한 양을 넘어서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따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의미로 묶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틀이 생깁니다. 요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재료가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료가 풍부하면 간단한 조리법만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기억은 생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5개밖에 없다면 만들 수 있는 생각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30개, 50개, 100개로 늘어나면 새로운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억과 정보가 새롭게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산은 그저 초록색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같은 산에서도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야생화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음악을 모르면 단순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적 기억이 풍부하면 악기와 리듬, 화음과 작곡가의 특징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넓게 보고 싶다면 먼저 기억의 세계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첫째,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활과 일에 유용한지, 다른 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만 외우지 말고 기존의 기억과 연결하십시오. 새로운 이름이나 개념을 혼자 외우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장소, 사건과 연결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옷을 걸려면 옷걸이가 필요하듯이 새로운 기억에도 걸어둘 옷걸이가 필요합니다. 그 옷걸이가 바로 기존의 기억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3가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십시오. 한 개는 외롭고
두 개는 불안하지만 세 개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 만난 장소, 나눈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 보십시오. 세 개의 인출 단서가 생기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도 다른 기억을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넷째, 책을 읽은 뒤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심 개념 3가지, 중요한 숫자, 개념 사이의 관계를 한 장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압축하고 구조화하면 기억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쉽게 바꾸십시오. 비슷한 것끼리 묶고 3개씩 나누고 순서를 정하고 리듬을 붙여보십시오.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넓히고 좋은 물건을 채우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넓혀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평수입니다. 기억이 넓어지면 가만히 앉아서도 오래전의 역사 속으로 갈 수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상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현재를 해석하게 하며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인간만의 타임머신입니다. 기억이 풍부하면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감정이 풍부하면 판단이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섬세해지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용한 것을 선택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고 3가지씩 묶어보십시오. 책을 읽었다면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기본 능력입니다. 기억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상 오늘은 기억이 풍부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